중국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요, 트럼프가 관세를 위헌만 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물건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린 거예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재고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출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건 반짝 효과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빠졌죠. 치명타를 입은 건 아니지만 나빠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중국 지도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3월에 공개될 이 계획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드러난 중국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까요? 자급자족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그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해 오던 예를 이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또는 그 미국하고 같은 진영에 있는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수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아마도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쪽으로 그 수입선을 다 바꿔서 미국과의 대결에 분명히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텐데, 또 민간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것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민간 경제도 촉진을 한다고 해서 촉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공산당이 기본적인 철학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공산당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건 소비에 의한 발전이 아니에요. 소비에 의한 발전은 자본주의잖아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없애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애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걸로 풍요롭게 사는 거, 그런 세상, 그런 유토피아를 지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라든가 장사꾼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등소평이 그렇게 한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과도기적으로, 왜? 부자가 돼야 되니까. 부자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소비 촉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는 정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일 거다. 강력한 것은 바로 자급자족 체제,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 이런 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그런 노선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중 관세 협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오히려 중국의 2분기, 3분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게 될까요? 중국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요, 그거는 트럼프가 관세를 위헌만 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높아지기 전에 빨리 수입하자. 미국의 그 수입업자들이, 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리 물건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린 거예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늘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호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재고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수출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반짝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도 나빠졌죠. 치명타를 입은 건 아니지만 나빠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큰 소리를 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와서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야, 우리 제발 협상 좀 하자, 이런 식이 됐으니까,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입장, 또 중국 정부의 입장,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세계에 체면이 살게 된 거예요.
중국 인민들에 대해서도 그 시진핑 주석의 체면이 살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건 중국이 큰 소리 치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본 것은 있지만 뭐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다. 수출이 잠깐 늘어난 거는 그거는 뭐 반짝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는 현재 드러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탕핑족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중국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사실은 일반 인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중국이 첨단 산업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삶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생산시설을 늘려서 거기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실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죠. 거기다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민간 기업들 알리바바라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이런 걸 엄청나게 탄압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고용을 못하고 오히려 해고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그 학원 같은 그런 비즈니스도 다 이제 탄압을 해서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늘어나는 것은 공장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공장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공장도 더 고용할 여력이 없는 거죠. 젊은 대학 졸업자들은 좀 그럴듯한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다 탄압을 받아서 뭐 사람을 고용을 못하니까 심지어 그래서 북경대 한 교수가 추정한 것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탕핑족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탕핑족은 그냥 드러누워서 빈들빈들 노는 거라는 뜻인 겁니다. 그게 탕평. 그런데 그러니까 적극적 실업자를 말하는 거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실업자. 구직 활동을 안 하면요 실업자로 잡히질 않아요. 예, 그건 실업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데 직장이 없으면 그건 실업자거든요. 그런데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부모 돈 쓰고 있고 부모 밥 먹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실질적인 실업자까지 합치면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한다는 뭐 그런 통계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민간 기업에 대한 탄압. 또 물건을 이 첨단 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뭐 설비는 있고 그 설비를 로봇으로 돌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는 넘쳐나고 그래서 요즘은 탕핑족뿐만이 아니고 B1, B2족이라고 하는 것도 또 생겼답니다. B1, B2족이 뭐냐면 지하 1층, 지하 2층족이에요. 왜? 밥을 먹으러 가든 물건을 사러 가든 다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지하는 더 싸니까. 지상에 있는 것보다 지상에 있는 상점들보다 지하에 있는 상점 식당은 더 싸니까 거기로만 돌아다닌다는 뭐 그런 약간 자조적인 그런 이름. 청년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거고 이게 해결될 기미는 별로 안 보인다. 왜? 계속해서 대졸자들은 늘어나는데 직장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로봇이 돌리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가버리는 거죠. 중국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의 지출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꾸준히 강조해온 근검 절약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경제 불황으로 혼란에 빠진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은 이미 다 장악했다고 봐요, 저는. 네, 장악했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장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복지부동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 새로운 걸 하다가 잘못 보이면 너 눈에 띄어서 너 뭐 돈 떼어먹었지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되게 그런 체제가 되면 다들 그러잖아요. 복지부동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완전히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략 운동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는 공금을 쓸 때에 그러니까 자기 돈을 쓸 때하고 공금을 쓸 때 태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쓸 때는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뭘 보면 아느냐? 저축률이에요. 저축률이 뭐 40%씩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돈을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한테는 돈을 더 아끼라고 하느냐? 더 아낄 게 뭐가 있어서. 공금은 그렇게 안 아낀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중국 사람들의 부패인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그 고위층 자기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지금 쳐내고 숙청하고 하는 게 다 이게 부정부패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들도 부정부패에 다 연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넘게 지금 부패 단속을 했는데 그 사람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자기 편까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숙청 대상에. 그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돈 떼어먹는 문제, 공금을 떼어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뇌물 받는 문제. 이런 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편도 쳐내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죠. 거기다가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지방정부들이 큰일 난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한 40% 정도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토지 이용권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부터 1998년 그 무렵부터 이제 주택이 민영화가 되면서 주택 건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도시 땅들은 다 국유 토지예요. 다 나라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소유한 국가가 소유한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의 이용권을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 매각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건 지방 정부들이에요. 자기 현에 있는 땅들 그건 다 지방 정부 땅인 거죠. 말하자면 그 땅을 건설업체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기간 70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그 이용권을 경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짓는다. 건설 기간 3년이라고 하면 67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분양받은 사람은 67년 동안 그 아파트를 자기 것처럼 쓰는 거예요. 팔고 사도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중국의 기본적인 토지 이용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국유지인데 도시 땅은 모두 국유지인데 그것의 이용권을 일반에 매각을 하는 거고 그 매각 대금을 누가 받느냐? 그거를 지방정부가 받아요. 그게 지방정부 수입의 한 4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건설업체들 다 부도나고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용권도 당연히 못 팔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팔더라도 굉장히 싼 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방정부 수입들이 다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껴서 써라. 뭐 이런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공금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향 또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수입이 토지 이용권 매각 대금이 줄어드는 문제 이것 때문에 아껴서 써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함이 없다 밝혔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통일을 지지해달라는 등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만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중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90일 유예하기로 서로 이제 타협을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표할 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타협안, 이 거래를 아주 좋아해 라고 하면서 나는 또 뭐라 그랬냐면 뭐 어쩌고 저쩌고 Unification and Peace라고 하는 말을 해요. 통일과 평화로 이어질 거라고 했던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했던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Unification and Peace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Peace는 오케이, 평화는 오케이. Unification, 통일은 그럼 도대체 뭐냐? 트럼프는 도대체 뭘 염두에 두고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거 말고는 무슨 통일이 있어. 우리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는 통일 말고는 없어요. 누가 생각해 봐도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대만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대만 우리를 트럼프가 중국한테 넘기겠다는 말 아니야? 또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말 아니야? 라고 해서 대만에서 난리가 났고, 중국에서는 그걸 굉장히 희망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트럼프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대만에 있는 미국 무슨 제대만 미국인 협회인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미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대만은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972년인가 원래는 중화민국이 유엔 회원국이었고 미국하고 국교를 맺고 있던 나라가 중화민국이죠.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의 국가, 그것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이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중국을 유엔에다가 가입을 시켰어요. 유엔 회원국이 되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손을 잡는 조건으로 미국에 요구한 건 뭐냐면 대만하고 단교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만하고 국교를 끊었어요, 미국이.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유엔 회원국도 아니에요. 유엔 회원국도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리고 대만에는 미국의 대사관도 없어요. 그런데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래, 대만은 중국 땅인 것은 맞지만 다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는 것은 나 용납 못하겠어. 이런 아무튼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끌어안고 소련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소련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런 전략 하에서 대만하고 단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 그 미국 주 대만 무슨 협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통일은 대만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트럼프의 뜻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데, 그런데 이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요, 참 또 이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필리핀하고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얼마 전에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필리핀에다가 그 미사일들을 대거 배치를 했는데, 그거 다 중국 본토까지 가는 거예요. 중국 본토까지 가는 미사일들을 배치를 새로 해놨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최근에 보면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이 이 동유럽 쪽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야, 너 말이야 푸틴하고 휴전 안 하면 나 그냥 지원 다 끊겠어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나토의 러시아하고 접경되어 있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계속 증강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했고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입에서 뱉었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 필리핀에다가 중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들을 새로 배치를 했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각자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